김구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이라고 하면 잘 아시듯이 우리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한 36년 가까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리고 식민지 지배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 이제 해방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해놓고 국경일로 정해놓고 매년 그로 광복 기념식을 정부가 주도해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죠. 근데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이 정말 자신을 다 희생하고 가족을 다 희생하고 이래가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찾은 그것이 광복이고 광복절 때에는 바로 그런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선열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기려야 되는 것이죠. 백범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이제 그러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백범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한 일이 뭐냐? 바로 그 가장 한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은 그런 일이다. 우리 한국이 일제한테 나라 뺏겨서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가 어떠한 분들도 우리 민족 혼자 힘으로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폐마시킨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다.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차지했을 때 독립운동가들 생각은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일본은 앞으로 계속 세력을 팽창할 것이다. 세력 팽창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1942년 전쟁이 일어난 직후서부터 미국의 싱크탱크서부터 미국의 여러 학자들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논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출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한 안들이 대체로 한국과 관련해서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해서 이길 경우에 미국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반도, 소위 한반도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체로 국제 공동 관리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미국에서 정책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학자들서부터 미국의 싱크탱크 이런 기관에서 대체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한반도는 미국이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폐망했을 때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였던 요 지역은 국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미국도 되고 뭐 영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소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한국은 독립시킨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러한 소식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었는데 영국, 미국이 만나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임시정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죠. 임시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일본이 패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안원생을 통역으로 데리고 임시정부 요인 5분이 43년 7월 26일 날 장개석을 찾아가서 장개석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총재 접견 한국 영수 담화 기요라고 하는 것인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면담했던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일시, 장소, 누가 참여했고 또 그 제의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자기가 루스벨트를 만나면 한국은 독립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애써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이제 26일 날은 회의가 끝나는 날이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두세 시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11월 26일 날 오후 3시에 소위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또 이제 송미령이 모여서 마지막 이제 세 정상이 모여서 회의 끝나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카이로에 회담할 때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송미령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바로 요 오후 3시에 모였을 때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실무자들이 그러면 요 정상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요 정상들 앞에 가서 우리가 요런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을 가서 보고를 하자. 그래서 세 실무자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했을 때 루스벨트가 한국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소련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소련은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소련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처칠이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처칠은 그 대신에 여기다가 인듀 코스라고 한국을 자유 독립시켜주자고 하는 그 앞에다가 요거를 넣자고 했습니다. 요 인듀 코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보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순서를 거쳐서 그런 뜻으로 그런 수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칠은 한국의 자유 독립된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영국은 막을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영국이 거기다가 그러면 요 문안을 넣자라고 하고 그것을 장개석, 루스벨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 위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바로 인듀코스에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 라고 하는 문안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커다란 성과는 바로 카이로 회의에서 독립을 보장받은 것이 가장 커다란 성과가 아니겠나. 또 그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1948년 해방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자유독립국가 된 것도 그렇고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찾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광복절 의미에 대해서 그냥 누가 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국의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것을 광복절을 맞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광복절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